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요일 영어 관련돼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표현을 했고요. 거기는 짧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그나마 비교적 우리말에 없는 영어의 z 발음, 영어의 z 발음 요 내용만을 표기하면서 발음 연습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목, 금, 토, 일 4개의 요리입니다. 이 발음들은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거를 사전 지식을 좀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영어에서 우리말에 없는 소리가 요일에는 정확히 2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음을 연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일 배우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저도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목요일을 떨스데이 혹은 썰스데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현재 한글로 표기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소리가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생기는 소리들이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표기하고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저 역시 한국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표준 발음을 영어의 표준 발음을 제시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 글자의 특성과 소리의 특성이 이런 거니까 저보다 훨씬 뛰어난 여러분들은 정확한 발음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의 TH 발음입니다. 이 TH 발음인데 TH 발음은 두 가지로 소리가 납니다. 지금 현재 영어에서는 TH 발음이 왼쪽으로 표현되는 글자와 오른쪽으로 표현되는 발음 기호입니다. 이 발음 기호 두 개는 현재의 영어 알파벳으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발음 기호라는 그러한 새로운 기호. 물론 이 기호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문자를 좀 빌려왔죠. 그래서 저 글자들도 기호로 표현되는 발음 기호로 표현될 때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유사점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서 발음의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이 있어서 글자 표기를 나타냈지만 저 소리에 대한 고민 때문에 18세기부터 언어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알파벳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정확한 소리로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발음 기호입니다. 발음 기호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냥 여러 언어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중에서 유명한 몇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그들의 언어학적인 지식으로 알파벳과 그 그리스 로마의 문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글자 표기를 나타냅니다. TH 발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양한 소리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파벳으로는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기호를 나타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편찬되는 많은 영어 사전에서는 그 발음기호를 옆에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판사별로 또 어떤 언어학자의 발음 기호를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다른 발음 기호로 표기되고 있죠. 그래서 발음 기호 역시도 혼란을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출판사마다 다른 발음 기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떤 언어학자를 추종했는지 혹은 세계적인 포털인 이 포털 중에서도 구글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두 개 놓고 보면 발음 기호가 약간 다릅니다. 그만큼 소리에 대한 정확한 표기를 나타내는 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어학자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그 언어학자 누구가 만든 그 발음 기호를 사용해가지고 표현하고 있고 그 소리조차도 알파벳 방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늘어놓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소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저런 발음 기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저 발음 기호는 한국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언어 구강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이제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다가 혀를 넣고 내는 소리가 저 두 소리의 특성입니다. TH 소리죠. 이 TH 소리는 제 강의에서도 여러 번 올려드린 그 내용입니다. 혀를 위하고 아랫니 사이에 살짝 냈습니다. 세게 물면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거 진짜 다음에는 이게 물면 혀 잘리면 소리 진짜 안 나요. 궁금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궁금해만 할지 실천에 옮기면 큰일 납니다. 혀 깨물지 마시고 혀를 살짝 마찰시킵니다. 그것도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제가 특별한 처방을 알려드렸죠. 뒤통수 치라고요. 뒤통수를 치면은 나와요. 물론 메롱하지 마시고. 자, 뒤통수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방법 말씀드리죠. 저는 항시 다른 대응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을 밑에서 위로 올려보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쳐들어간다.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모양을 한 상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세요. 자, 그럼 이쪽하고 이쪽, 왼쪽과 오른쪽의 발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는 목젖이 울리는 겁니다. 자, 하나는 목젖이 울려요. 왼쪽 겁니다. 이거 델타라고 읽기도 하지만 저 발음이 이제 D자의 옛날 글자이기도 합니다. 네. D자하고, 그럼 D자는 우리말 디귿하고 유사한데 기호 하나 가져왔죠. 그래서 저 기호를 일반적으로 지금은 IPA라고 국제음성학회라는 그 학자들의 모임, 그런 데에서는 이제 저 발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저 기호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혀 물고 있죠 지금. 말은 나만 하는데 왜 혀를 대? 거기 피만 나요? 세게 물었네. 어떡하냐? 나 때문에 혀 깨물었다고. 아, 경찰 불러요? 아닌데 그것까지는. 자, 어쨌건요. 혀 계속 물고 있으세요. 이게 이제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저 소리는 엄마라는 글자, 그 소리에서 나오죠. mother, the 발음입니다. 이 소리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목젖이 울리면서 쭉 울림 소리로서 퍼지게 되죠. mother, the. 근데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쏙 들어갑니다. 안 쓰던 그 구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혀를 물고 있으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는 살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내네 이렇게. 자,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번데기 기호라고 보통 많이 하죠. 이 번데기 기호는 그 혀를 물고 있는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저 기호를 되게 좋아해요. 저 기호 알파벳 아니에요. 그냥 기호. 물론 각도를 의미하는 theta, theta 이 발음, 세타 요 발음. 그래서 이 소리는 또 목젖이 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 thank you, thank you 할 때. 그럼 이 소리는 어떻게 해요? 목젖이 울리지 않으니까 이런 정도로 소리가 납니다. 계속해서 나는 소리예요. 중간에 멈춰 이러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저런 괴상한 소리가, 그래서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소리를 나 몰라 모르겠고 그냥 쌍디그 쌍시옷으로 갖다 하는 거죠. 그래도 다 맑게 알아먹던데 분위기 보고 다 알아먹죠. 그 정도 못 알아먹는. 근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라는 것을 알고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딱 이거 이제 이 소리 하나 배우고 나면은 다른 발음을 연결지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TH 들어간 발음에서는 thank, thank 이 소리, thank 이 소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발음 기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저 발음 기호를 그러면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나 의식에서 생각을 해볼 때 저 소리가 무슨 소리하고 좀 비슷한가 해서 제가 95년도에 1995년에 글자 표기 관련돼서 이제 한글 영어라는 책을 내서 전국의 그때 초등학교 영어 교육하는 분들한테 좀 기증을 했고 2006년도에는 그걸 좀 개정을 해가지고 새 한글로 저 책 팔아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못 산다니까요. 제가 그 책들 사가지고 그 인쇄해가지고 시중 판매는 조금만 하고 나머지 다 기증해서 목사님들, 해외 선교사님들, 그 문자 없는 나라 가는 사람들, 제가 왜 이 일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 보면 있습니다. 좀 종교적인 이야기라서 좀 생략하고요. 어쨌건 제가 그 내용들을 쭉 전달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중에서 구입할 수도 없고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6권 있습니다. 저도 없어요 책이. 자 어쨌군요. 근데 이 글자들을 이제 시옷에다가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그럼 작은 동그라미는 왜? 세종대왕한테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했어요? 이메일 보내가지고 세종대왕이 저한테 뻥친다 그러는 세종대왕 지금 광화문에 있어요. 광화문에 앉아있는데 내가 저번에도 가니까 앉아있더구만. 밤에 12시 종 딱 치면 일어나서 저한테 같이 하이 이거 해요. 그 이순신 장군도 서 있다가 다리 아프면 세종대왕 무릎에 할배 하면서 앉아가지고 못 믿겠다고요? 12시 땡 치면 광화문에 가보세요. 세종대왕이 딱 앉아있고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이순신 장군이 가가지고 할아버지 이러면서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이메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보니까 비읍 아래에다 작은 동그라미를 쳐놓은 글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리 알겠죠? 혀 깨무는 소리. 혀 깨물어서 하나는 목젖이 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젖이 울리는 게 잘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볼펜 꽂고 제가 글씨도 쓰는 게 가능한 안 될 것 같다고요? 지금 혀 내밀고 있죠? 메롱 좋아요 뭐.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해당하는 단어가 mother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해당하는 단어가 think, think 이런 단어입니다. 자 충분히 연습됐나요? 그러면 요일 발음에서는 이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표기한 그 글자를 머릿속에 꼭 혀 깨물고서 생각하세요. 저만 보면 혀 깨물고 싶어져요. 와 저렇게 못생긴 사람도 세상 사는데 그러면서요. 제 얼굴 보고 나면은 지금 제 얼굴 보고 나면은 난 세상에서 볼 거 다 봤다 그러면서 혀 깨물고 그러지 마세요. 저 때문에. 자, 앞에서 요일 관련되면서 여러 그 주변 지식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Thursday는 이제 그 나무, 한자로는 목요일이라고 하죠. 나무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는 한자로는 목, 그래서 목요일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예요. 근데 이 주피터스 데이도 아니고 왜 저렇게 됐냐 이런 건데 이 주피터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바로 그 유명한 천둥의 신 토르 아세요? 토르. 저 수업 중에 저는 뿅망치 들고 많이 애들 장난하는데 오늘 뿅망치 안 가져왔네. 천둥의 신 이따만한 망치 들고 딱 휘저으면 그 망치로 사람 머리 때리면 땅속에 막 박히고 그런 그 천둥의 신 토르 이거 있잖아. 얼마 전에 나온 영화에도 그 나오더군. 그
soul, th 발음 돼 있죠. 토르입니까? 소르입니까? 바로 이 글자가 요일에 들어간 겁니다. 천둥의 신이죠. 그러면 이 혀깨 물고 있죠. 자, 이 혀깨 물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앞 강의에서 이야기한 영어의 Z 발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받침에는 저는 언제나 훈민정음 표기의 원리를 해서 자음이 겹치면 그 표기를 받침에다 그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thirds까지는 하나의 글자로 완성이 됩니다. TH에 해당하는 소리는 뭐죠? 혀 깨문 소리. U는 어로 나지요. R은 리을입니다. 그리고 S는 Z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알파벳은 쭉 나가지만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서는 하나의 호흡에 하나의 글자, 즉 모음 하나에 하나의 글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글자 표기를 하다 보면 알파벳은 막 자음이 충돌하죠. 저기 R과 S가 막 겹쳐 있잖아요. 이게 필연적으로 문제를 만난. 그럼 받침에 저 자음 2개 써야 되는 거예요. 훈민정음 표기의 원리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닭 받아쓰기 한번 해보세요. 흑, 갑.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요. 갑에는 비읍시옷. 제가 이 비읍시옷 자주 강의해서 올린다 보니까 맨날 욕이라고만 하는데 비읍시옷이 왜 욕이에요? 부산을 줄여서 말했구만. 자, 그러면 저 글자를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Thursday, Thursday 이 발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처럼 Z가 자연스럽게 막 나오지는 않죠. 왜냐면 중간에 막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D까지 겹칩니다. 자음 3개가 겹쳐요. 그래서 한국인의 언어 구조나 우리의 말 습성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저 역시도 완벽한 발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어 인지적인 측면에서 저렇게 표현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Thursday라든가 이렇게 하는 발음과는 좀 다른 발음이 되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혀를 물고 발음을 하면 뒤에 발음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Thursday, Thursday 이렇게. 그래서 혀를 문다라는 개념이 물론 세게 물면 아프지만 혀를 계속 그 상태에서 두고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혀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잘못 배운 거죠. 저걸 저렇게 발음한다고 그래서 저 어린 시절에 배울 때 그냥 써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써 이렇게 했어. 저거 고쳐야 되잖아. 고치는 게 더 힘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잘못된 습성이 있어요.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들판에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어. 그럼 그 잡초 뽑아내고 나서 거기에 씨앗을 뿌려야 되거든요. 잡초가 먼저 뿌리 있게 박히면은 그 잡초 뽑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언어 구조도 그래요. 그래서 나쁜 습성이 딱 들어가 버리면 한번 굳어지면 고치기 어려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 벌 주고 있죠. 자, 다시 한번요. 와, 오늘 혀 깨물고 진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괜히 이 강의 들으러 왔어. 아, 나 싫어. 자, 혀를 딱 물고요. 딸. 내 귀에는 떨러 들이는구만. 그렇게 하세요, 그럼. 자, TH 발음에서 이제 요일에 쓰이는 굉장히 어려운 글자입니다. 이 TH 발음을 어렵기 때문에 저도 어렵게 시오대에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발음 표기를 제가 일일이 다 하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지금 키워드로 이거 치면 저 글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림판 불러와가지고 글자 하나 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크기 맞추고 해서 하나 갖다 붙여놓고 이 정도 수고했는데 혀 좀 깨물으라고 그래서 뭘, 나도 했는데 뭘.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발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F 발음을 연습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도. 그래서 제가 요일 강의를 두 개로 나눠놨어요. 요일 강의를 두 개로 나눠. 그래서 이제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Friday를 가기 위한 겁니다. Friday를 가기 위한 건데 F 발음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 발음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영어 발음에서 이제 거의 쓸데없이 혀 굴리는 그런 발음하지 마세요. 이 소리에 맞게 하셔야지. 막 영어 하다 보니까 미국 놈들은 L 발음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혀를 난 그렇게 하려고 해도 힘들더구만. 혀를 막 어떻게. 자, 이 소리에 맞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머리 좋은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죠? 자, 피읍 아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95년부터 1995.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강의하다가 95년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얼굴 봐서는 동학운동 때 나온 사람 같아요. 1895년 아니냐고. 더 심한 제자들은 선생님 1795년. 그때 뭔 일이 있었대요. 내가 광화문에 가서 세종대왕한테 이른다. 벌떡 일어나서 광화문 광장 뒤집어질 건데. 나한테만 딱 보여주는 12시 땡 그거 있는데. 비밀이니까, 국가기밀이니까 밖에 나가서는 하지 마세요. 미친놈 소리 들어요. 또 저한테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자, F 발음입니다. F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뭅니다. 별걸 다 물으라 그러지. 강아지냐고요. 어쨌건 물어보세요. 물고 나서. 저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그 발음 틀릴 때 제가 처음에 배울 때 정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언어학 공부도 쭉 하면서 뭐가 잘못일까? 내 소리는 왜 저 모양일까? 볼펜. 비싼 볼펜도 아니에요. 그 특정 브랜드 있잖아요. 153이라고 쓰여 있는 거. 그거 해가지고 물고 내 혓바닥은 어디가 있나. 그런 원시적 방법으로 저는 했었어요. 자, F 발음입니다.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발음은 계속해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 강의에 커피 발음하면서 저는 커피 한 잔 가지고 왔잖아요. 믹스컵. 그래서 커피 발음을 제가 만약에 커피 이렇게 하면은 왜 저래 이렇게 보는데 이게 맞는 소리거든요. 근데 F 발음은 제 강의 다른 데에서 많이 있습니다. 저 F 발음이 정말 고생하는 발음이라서 제가 F를 따로 이제 키우고 있어요. 그 녀석이 정말 저한테 서운하다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F 발음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를 거친 많은 분들이 히읗으로, 일본인들이 이거 F는 히읗으로 해가지고 히읗으로 하고 있어요. F 발음의 대표적인 거 화이팅, 그 다음에 화일, 호일, 웬스, 휘메일, 환타, 웨하스. 웨하스가 왜 그 F인지 모르겠다고요? 아래 강의 보세요. 그거 보면 제가 웨하스하고 웨이퍼가 왜 같은 글자인데 발음 다르게 하는지 일본인들의 그런 언어 습관 이야기 해놨습니다. 이 F 발음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 주구장창 할 수 있어요. 그냥 왜 이런 과정이 됐는지. 그래서 제가 이 F 소리를 피읍도 아니고 히읗도 아니고 동그라미 쳐야 되겠다. 그래서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coffee, coffee, file, foil.
이렇게 하는 거죠. F 발음 연습했나요? 이거 안 되는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전 다른 강의에서는 단소 부는 모습해라, 나훈아 아저씨 모습해라.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 F 발음을 왜 연습하느냐 하면은 뒤에 이 발음입니다. 제 글자 표기 중에서 자음 2개 겹치면 사람들이 어려워 그러는데, 이게 훈민정음 표기의 기본 원리 자음 겹치는 거, 이 표기를 적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F 발음 중에서 앞에서 제가 히읗으로 한다는 일본 발음으로 한다 그랬죠. 오늘 점심엔 뭐 했어요? 계란 후라이 드셨나? 그 후라이가 F 발음이에요. F를 일본 사람들이 H하고 똑같아, 히읗이야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래서 후라이, 이거 저는 안 그러냐고요? 저는 달걀 후라이, 제가 해먹으니까 그런 말 할 일이 없어요. 저는 제가 그냥 달걀 후라이 못하는 사람은 나 후라이라 그랬네. 자, F 발음에서는 똑같이 하고 R 발음에서는 O를 섞습니다. 그래서 후라이가 아니라 fry가 되는 거죠. F 발음 해보세요. fry. 영어의 R 발음은 O가 섞입니다. 영어의 L과 R을 구별하는 것은 이 강의 하나에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L과 R 다른 강의를 보세요. 그러면 이 금요일이라는 것은 쇠를 쇠금자라고 한자로 나타냅니다. 한자의 금,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별 이름에 이제 이쁜 이름이 있어요. 비너스, 금성. 근데 그러면 비너스 데이가 왜 아니냐? 이 영어 단어에 비너스하고 유사한 사랑의 신이 있습니다. 사랑의 신이 있는데 그 사랑의 신이 프레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프레야 하면은 연배 있으신 분들은 서울 시내에 있던 어떤 그 프레야 백화점 비슷한 거였는데, 프레야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왠지 이제 프레야 오니까 프라이데이하고 연관지어 보이죠. 여기가 바로 사랑의 신입니다. 영어 단어의 사랑의 신이 바로 프레야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연관지으면서 사랑의 날, 그래서 프라이데이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거 제가 언젠가요, 까마득한데 우리말 발음하고 영어 발음하고 해서 장난스럽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기사에 이제 몇 개를 인터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영어 발음 가지고 표현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저녁 메뉴 뭐야 할 때, 물론 지금 사람들은 안 써요. 요즘 세대들은 안 쓰니까 그 유머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또 해보려고. 오늘 저녁 점심 메뉴 아까 뭐 드셨어요? 경상도 사람이 와 못나 프라이데이. 아주 미치겠대. 이 발음이 바로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F 발음 같은 경우는 윗니로 아랫니를 물고, R 발음은 O를 섞거나 우를 섞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걸 동시에 낸다는 느낌으로 발음하면 프라이데이가 됩니다. 자, 이번 요일 발음의 이제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은 흙을 나타냅니다. 흙토자를 썼지만 사실은 흙토보다는 행성의 이름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물질의 구성 원소의 5개가 기본으로 보는 옛날에 원자나 원소에 대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물질 이론에도 해당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관찰하는 별, 그 별들을 가져온 이름. 그래서 태양과 달 빼고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5개의 별 이름에 따왔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이 단어는 바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연결됩니다. 우리가 토성이라고 하죠. 토성에 해당되는 세턴입니다. 세턴이라는 단어에서 세턴스 데이가 바로 세터데이. 영어에서 이제 또 다른 발음 어떻게 되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우리말 티읕이 들어가면 진짜 우리말 리을이 거기에 나옵니다. L이나 R은 우리말 리을하고는 좀 달라요. L은 자음 2개, 리을 2개, 리을이 2개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고, R은 오나 우가 섞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말 리을은 바로 이때 나옵니다. 이런 발음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모음과 모음 사이 되니까 Saturday가 Saturday. 티읕이 아니라 리을로 우리말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waiter가 아니라 waiter 그리고 water가 아니라 water로 발음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물론 티읕으로 발음한다고 해서 못 알아먹거나 외계인이야? 뭐 이런 눈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럼 다만 그들의 이제 빠른 음운 소리의 구조상 Saturday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에 해당되는 흑 그리고 실제로는 세턴이라는 토성의 그 우주의 행성 중에 하나인 이름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요일 강의 중에서 목, 금, 토 이쪽을 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우리말에 없는 글자들이 있고요. 우리말에 없는 TH 소리와 F 소리는 TH 소리 중에서 목젖이 울리는 우리말 디귿으로 생각하는 그 소리에는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우리말 시옷이나 쌍시옷으로 생각하는 TH 발음에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F 발음에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글자를 기호화하고 이걸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나타내면 글자가 바뀌면 기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저런 발음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훈민정음 표기가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소리가 많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소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외국어나 외래어 표기에 활용하셨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